2차 방정식 세 번째 시간이고 아마 개념 설명, 2차 방정식 개념 설명은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거했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개념인 근해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근해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들, 근해 공식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 오늘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나오고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동영상 꼭 잘 보시고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오늘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1번이다. 그죠? 자,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뭐냐 한번 봅시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의 해가 이렇다라고 해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입니다. 아주 유명한 공식이죠. 우리가 여태까지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통한 x의 값을 구했었거든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x의 값을 구했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가 x를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물론 제곱건의를 이용한 x의 값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x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근해 공식은. 자, 한번 봅시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분명히 이 식을 요렇게 x가 요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근해 공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선생님이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식을 생략하고요. 근해 공식이 요렇다는 것만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선생님 밑에 짝수의 공식이라고 하나 적어놨죠. 짝수의 공식. 짝수의 공식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x의 개수 있죠. b가 짝수일 때 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수학은 수가 길어지거나 그러니까 식이 길어지거나 숫자가 커지면 틀릴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짝수의 공식이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우리가 이 개수를 2로 나눈 수를 대입시켜서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짝수의 공식도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면 매우 편리합니다. 짝수의 공식도 그래서 꼭 알아두십시오.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여기 b 프라임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x의 개수를 2로 나눈 수다 이 말입니다. x의 개수를 2로 나눈 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지금 근해 공식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간단한 느낌이 드는 게 분모에 2가 안 곱해졌고 분자에 4가 여기 없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짝수의 공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그 다음에 짝수의 공식은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근해 개수가 나오는데 근해 개수는 우리가 2차 방정식, 차수가 2차인 방정식은 그래프를 그리면 포물선 그림이 되거든요. 앞으로 배우게 될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또 정확하게 배우게 되겠지만 선생님이 조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2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포물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냐, 그게 바로 근해 개수인데 2차 방정식의 근해 개수, 원래 2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일반적으로 다 2개죠. 왜냐하면 차수가 2차니까. 그죠? 하지만 지금 2차 방정식 근해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이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거를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이 주로 다 0보다 큰 것들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는 값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2차 방정식 근해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판별식. 판별식은 이렇게 생긴 게 바로 판별식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있죠,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 근해 공식에 나와 있죠. 그죠? 루트 안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판별식인데 무엇을 판별하느냐 하면 근해 개수를 판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근해 개수를. 그래서 근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한근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근이 아니라 중근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중근은 두 개가 같은 값이니까 하나처럼 보인다고 했죠, 선생님. 그죠? 자,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근이 없다고 배우는데 고등학교 1학년 가서는 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배우니까 근이 없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 근의 개수를 구하는 요 세 가지 방법, 이 녀석을 판별식이라고 하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익혀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라고 해놨는데, 자, 한번 보세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제로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을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표현할 수 있죠. 두 근의 합이니까, 그죠?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근의 합이고,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녀석은 a분의 c이다. a분의 c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이 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꼴 제로.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식을 보고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a가 얼마입니까? 1이죠. 1분의 b가 얼마입니까? 5죠. 해서 마이너스 5가 바로 두 근의 합이고, 두 근의 곱은 a 1분의 c 6 해서 6이 바로 두 근의 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친구들은 2차 방정식만 보고 두 근의 합이 얼마며 두 근의 곱이 얼마인지 바로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고 x제곱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은 a하고 x-알파, x-베타 이꼴 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를 전개시켜서 이렇게 알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의 개수가 되는 것이 바로 두 근의 합이고 상수항이 되는 것이 바로 두 근의 곱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x의 개수가 되는 두 근의 합은 앞에가 반드시 음수,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가 돼 있잖아요. 그죠? 플러스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5로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5였다면 이 두 근의 합은 5의 값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잘 봐둘 필요가 있겠죠. 요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에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식 그대로를 이용해서 쓰자면 여기까지만 보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뒤에 x제곱의 개수가 더 있다 했으니까 그거는 좀 이따 생각하고 두 근의 합이 3이라 했으니까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라니까 마이너스 2 이꼴 제로 여기까지 쓰면 됩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면 근데 1이 아니라 x제곱의 개수가 3이라고 했죠. 3 맞죠? 그럼 여기다가 전부 다 3을 곱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6 이꼴 제로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2차 방정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얘를 보니까 어떻게 푸는 줄 알겠죠?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고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마지막에 여기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줬을 때 우리가 문제를 받았을 때 한 근만 이렇게 주어져도 무리수와 유리수의 합으로 되어 있는 이 모습이 한 근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한 근은 무리수가 반대인 요식이 되는 것이다. 다른 한 근은 요식이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지금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나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했던 우리 2차 방정식에 관한 문제 있죠. 이 내용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 잘 알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근의 공식. 근의 공식을 모르면 2차 방정식을 배웠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의 공식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익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짝수의 공식도 알아두시면은 아주 편하게 정확하게 풀 수 있다고 그랬다, 그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판별식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런 부분들 다 중요하니까 오늘 했던 이 내용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드시 익히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잘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선생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